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을 위한 증시 투자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5월 14일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바로 로즈데이인데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주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미를 또 준비했는데 이 주황색 장미에 담긴 의미는 시작의 설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도 이 장미와 같은 설레임이 시작됐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장미를 비롯해서 또 특별한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정보 이벤트 지금 진행 중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지금 바로 한정판 투자 정보 딱 10분께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안방마님, 바로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선글라스처럼 제가 네. 이런 주황 색깔 장미를 준비했는데 네. 이따 끝나고 또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또 전문가님의 소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슬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변하는 만큼 우리 옷까지도 가벼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변화가 없으셨던, 갖고 계셨던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 변화에 발맞춰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저랑 같이 만들어 가시고요. 잠시 후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한 급등하시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히든 종목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요일 한미스탁도 한국장부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은 주춤했지만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미국장만큼은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 오늘 좋았습니다. 간밤 미국과 사우디 투자 협정에 따라서 엔비디아 블랙웰 18,000개 공급 소식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HBM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소식을 보였고요. 또 삼성전자도 오늘 M&A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밤 미국장에서 또 태양광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 하원에서 태양광 보조금 전면 폐지가 아니라 29년에 폐지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또 그간 움츠렸던 태양광 주가들도 기지개를 편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이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 다양한 또 테마 장세도 열리고 있고 네. 또 그간 주가도 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최근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간불 켠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오늘 시장 상황 이슈와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미장 속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태양광 쪽 급등 보였고요. 또 원전 관련이라든지 드론 관련주 대부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우주 관련된 쪽도 급등세 나와 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던 시장이 슬슬 상승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 드린 대로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세 전쟁, 갈등 완화 기대감에 최근 시장이 크게 올라줬죠.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뉴스가 나왔을 때 대부분 상투, 소위 말해서 꼭지를 기록하는 시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코스닥, 이제 오늘은 코스피 기준으로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제가 늘 강조드린 대로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코스피의 이 흐름, 지수가 쭉쭉 올라주고 있어. 저점 찍은 이로 1, 2, 3, 4, 5. 지금 주봉입니다. 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하단에 보이시는 거래량 추세는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한번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찍었을 때 저점 터진 거래량이 지수가 올라갈 때 저점에 터진 거래량 그 이상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올라가야 이상적인 매물 소화 흐름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때 저점에 산 사람들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팔지 않고 언제 팔까? 이 시점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지수가 꺾이는 시점 그럼 언제일까? 실질적으로 차트상에서 봤을 때 저항대 맞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잘 보시면요. 이때 보신 이 구간 보시죠. 최근에 주봉상에서 딱 이 구간
이때 피크 기록한 이후에 지수가 쭉 빠지다가 네. 이때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간에 하방 변수 크게 나왔죠. 이때 이후로 이때 검색할 선 여기 보신 지지 저항 매물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구간대를 맞고 떨어졌다가 또 맞고 떨어졌다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검색할 선 이탈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1년 사이 흐름 보시면은 검은색깔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렇게 올해 2월달 그리고 3월달 재차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가 이제 좀 올라간다라고 한들 여기 보시는 2,660포인트 구간대에 다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강한 돌파라기보다는 좀 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물론 한 번 더 시장에서 호재가 나온다면 돌파할 수 있겠지만 늘 강조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점 찍은 이래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 5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 5, 7, 11, 13 소수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상승 동력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주봉상 봤을 때 지금 캔들이 52주 개수로 보여드릴게요. 1년은 주봉상에서 캔들이 52개 자리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최근 1년 사이 추세를 한번 그거 보시게 되면은 이때 고점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2월, 3월 고점 찍었죠. 이때 기준으로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 주봉상에서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추세 돌렸네, 이제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소위 이렇게 뭐랄까요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추세 자체가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렇게 돌파 캔들이 나온 이후에는 한번 쉬어갑니다. 주봉상에서 한 번 더 눌림 나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많이 매매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코스피 자체가 의미 있는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과거의 시장에서 올라갔던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2월, 3월까지 AI, 로봇 이쪽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쪽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 또한 로봇 관련된 좀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 저랑 같이 잠시 후에 제가 가까운 자료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좀 단기간 올라가는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매가 힘드시니까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다가 시세 빵 터질 때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수익금 크게 터트리는 거 선호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오늘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만족시켜 드릴 거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 증시가 베어마켓 탈출했다 치고 나오는 로봇주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 미중 간의 이제 갈등이 완화되면서 관세 인하가 큰 폭으로 진행이 됐죠.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로봇주가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또 베어마켓 탈출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 우리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테마성 장세 위주로 좀 시장이 움직였었는데 2025년 올해는 어차피 휴머노이드 쪽으로 움직입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게 뭐냐? 로봇주도 로봇주인데 그 안에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인간형 로봇이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속기 부품이다. 라는 거 제가 지난번 한 2주 전쯤인가요? 로봇 부품 안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부분 쫙 설명드렸죠. 네. 전기차는 배터리고 배터리 안에서 양극재가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점 대비 4배, 5배 올랐다면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감속기를 생산, 납품하는 기업이 저점 대비 4배, 5배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지난 이슈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2일 때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 미래 로봇 추진단의 인재 채용 공고에서 로봇 사업에 큰 윤곽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미래 로봇 추진단의 인재 모집은 지난 말에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 쪽에 뛰어들면서 현재 HBM 쪽에 좀 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런데 슬슬 이제 로봇 관련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로봇 관련된 주가 펌핑 나오는 기대의 변동성,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큰 상황이고 현재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로봇 쪽에 좀 더 발걸음을 크게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전자는 이제 크게 세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발로 걷는 보행 기술과 전신 제어. 그리고 첫 번째, 로봇 손과 팔과 이제 관련된 정밀 조작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산업계 이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로봇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보급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또 오늘 의미는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 저와 함께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 광폭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사람과 유사한 범용 AI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사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제조, 물류 서비스장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로봇을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급화되는 좀 널리 퍼지는 보편화된 로봇 생산은 힘들지만 특정 기업, 업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인간과 상호작용이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좀 더 그 안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이 빠르게 삼성전자 필두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첫 번째 삼성과 관련된 기업은 제가 이 뒷부분 히든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관련된 첫 번째 로봇 관련주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일봉상에서 여기 보시는 구간 있죠? 제가 빨간 선을 그어왔는데 이때 구간대 가격이 대략적으로 5만 원 가격대입니다. 5만 원이라는 가격대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많이 접하시는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라운드 피어가인데요. 라운드 피어가라는 게 뭐냐면은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딱딱 떨어진 가격대를 라운드 피어가라고 합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과거에 지지를 보이면서 라운드 피어가 형성이 됐죠.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빨간 색깔 선 밑으로 주가 떨어지면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 가격대 빨간 색깔 구간에서 갑자기 죽어있던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이때 거래량 살아나면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중에 장대 한번 나와주었죠. 다시 한번 현재 주가가 5만 원 빨간 색깔 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락바텀 하방 경직 테스트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 같은 경우 5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라는 게 아직까지 보편화에 다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원가 비중이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요. 생산 과정에 비해서 원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종목군 중에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얼마 없습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이제 광고에서 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먼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을 빨리 개발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로봇 관련주 섹터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은 좋지 않지만 5만 원 말씀드리는 라운드 피어가 기준으로 현재 차트상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DIC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좀 낯선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테슬라의 전기차용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필수 부품인 고출력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시제품 생산 완료했고요. 현재 테스트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이제 공급했던 이력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고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테슬라 쪽에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에 들어가는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감속기입니다. 그 감속기가 더 이제 들어가서 로봇 팔이 되는 게 액추에이터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젠 RLM이 관련된 종목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로봇 관련된 산업 그리고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기업들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보실 때 미리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제 방송 끝나고 나서 히든 종목과 함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IC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일봉상에서 그동안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처음에 장대 한번 기록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때 형성했던 고가 라인 제가 미리 빨간색깔 선 그어왔고요. 빨간색깔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일봉상에서 122평선, 여기 보이시는 하단에 회색깔 보이시죠? 이 회색깔 선 기준으로 주가가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6개월 기준으로 현재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상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충분히 이전에 고점 라인대 빨간 색깔 선 기준으로 한 번 더 안착 시도 흐름이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이평선 60선을 뚫는 양봉이 나올 텐데요. 네. 그때 또한 매수 공략 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아직까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이시라면은 네. 저희가 한 번 더 종목 특방 안에서 말씀드리는 종목군들 매수가, 타점, 비중, 투자 포인트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저점에 잘 사고 고점에서 파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살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남의 장세다 보니까 한 번 더 이슈 나오고 자리에 만들어준 종목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종목 특방 안에서 가져가시 바랍니다. 네, 코스닥 이제 차트상 지수는 오르는데 거래 대금은 빠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이 대외적으로 관세 인하 장세 속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국내주들 속에서는 로봇주들을 오늘 특히 집중해야 된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DIC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타점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입장하셔서 선착순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혜택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단타 수익을 낼 때 단기지만 또 어떤 루틴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혼자서 이걸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이런 투자 루틴이 또 있을까요? 사실 단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결정이 납니다. 물론 장중에 매매하신 분들 계신데 장 초반에 대부분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대부분 이제 그때 결정이 나고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변동성이 가장 강한 장세입니다. 그때 단타를 놓치신 분들은 사실상 그날 단타는 이제 끝난다 보시면 돼요. 네. 장중에 거의 뭐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장중에 잡기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 뉴스가 터질 때 따라 올라갔다가 그리고 빠르게 또 꺼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날에 이슈가 터졌거나 아니면 개장 전에 터진 이슈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장 네. 초반에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군에 한해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이 변동성이 커지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따라 붙어야 우리가 장 초반에 단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타 매매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검색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좀 더 단타 매매하실 때 어느 정도 선택에 대한 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보실 때도 이런 것들만 보면 되겠구나 딱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실 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특히나 주가가 이제 매수하자마자 쭉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 반복을 합니다. 단타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 하락하는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률을 최대한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잠깐 하락이 나올 때 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단타 관점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는 장 초반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드리는 검색기 매매 통해서 하실 때는요. 네. 검색기 사용하셔서 이제 실시간 검색기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검색기 사용하실 때 단타는요. 실시간으로 검색기에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냥 장 초반에 9시 2분, 3분쯤에 조건 검색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시간 검색 창을 띄워놓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사용하고 계시는 뭐 HTS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고 직접 제가 정보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노하우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 단타는 그날 당일 수익률이 결정이 납니다. 적어도 15분 안에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가장 베스트는 3분 단타 검색기이기 때문에 3분 안에 검색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장 초반에 15%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종목군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호재가 좋고 매수에 크게 들어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개장하자마자 15%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 많은 분들께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고 매매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종가 부분까지 상한가 치고 올라온 경우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5% 오른 종목 매매 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분봉상에서 시작하자마자 네. 이렇게 캔들이 팍 솟으면서 15% 찍고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5% 찍었는데 3분봉상에서 캔들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점 15%를 찍더라도 10에서 13% 부분까지 조정받고 10% 부분까지 주가가 버텨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주가가 15% 이제 15%까지 개장마자 크게 오른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네.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지. 팔다 보면은 주가가 윗골이 크게 그리고 빠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15%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10에서 13% 정도 구간을 9시 3분 사이에 주가가 잘 버텨주면서 머물러주는 경우에는 매도세가 오히려 약하고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15% 이상 치고 올라가는 종목 매매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윗꼬리가 없는 경우 소위 말하는 과매수죠. 윗꼬리가 없는 경우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 왜? 15% 찍고 나서 언제 팔 사람은 팔고 10에서 13% 버텨준다는 것은 그만큼 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 시장 대비 많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매수세도 크다라는 것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를 매매하실 때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시장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 또 하방 시장이 꺾일 때 하락 나올 때 또한 이런 단타 검색기가 정말 유용하고요. 네. 오히려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장 초반에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지수가 올라갔을 때 수익 보신 분들 아니면 반대로 수익 못 봤다 앞으로 하락이 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검색기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받아가신 방법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검색기 안에 조건 모두 녹여놨고요. 이 조건은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량, 거래 대금 그리고 장 초반의 등락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모두 검색기에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장 이후 15분 이내 베스트는 3분 안에 뜨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장 초반에 15% 오른 종목 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건 윗꼬리가 없는 종목이고 윗꼬리 달면서 10에서 13% 정도 유지하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잘 버텨주는 종목은 매매도 좋다. 오히려 이런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제가 검색기를 통해서 매매했던 과거의 수익 살펴보시면 대두산업 10% 달성했고요. 핑거스토리 16%,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매드 14%, 유보텍 14%, TS인베스트 14%, 솔트룩스 10%, 온구크로 10%, 대부분 10%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늘 강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타가 됐든 수용이 됐든 간에 매수 자를 잘 잡으신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10% 수익을 줍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 욕심 안 부리고 딱 매일매일 10% 수익 내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다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시면서 네. 검색기를 매매하시면서 내가 1차 목표는 10% 잡고 나머지 물량은 더 올랐을 때 나 분할 매도해야지 이러신 분들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대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양철강까지 10%까지 수익을 내왔었는데요. 최근 4월 10일부터 보여드렸던 4월 말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10% 이상 수익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정리해 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마지막 것만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기에 써봤는데 나중에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개, 3개 종목 매일매일 단타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전문가는 이럴 때 사고 이럴 때 파는구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을 보신 눈이 길러지고 또 직접 혼자서 전문가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오시리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준비한 로봇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언제 사고 또 언제 팔까 이 종목 고민인데요. 당연히 이 3분봉 단타 검색기 안에는 이 기본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10%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노하우도 담겨 있으니까요. 빠르게 받아가셔야겠습니다. 또 장 초반의 변동성의 특징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데이터화시켜서 보기도 편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3분봉 단타 검색기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바로 국장에서의 히든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여쭤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오늘 로봇주 관련해서 이슈와 관련 모멘텀도 짚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뭐죠? 로봇주 되게 유망한 섹터인데 네. 그럼 어떤 종목이 또 굉장히 유망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혹시 오늘 히든 종목에서 공개해 주시나요? 사실상 종목이 가장 유망하다는 건 뭐냐면요. 네. 결국 성장성이겠죠. 성장성이란 결국 앞으로 해당 기업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그동안 뭐 10억 벌었던 기업이 100억, 500억 벌게 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나오면서 특정 종목이 쭉쭉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냐, 혹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삼성 같은 굴지의 기업에 속하는 계열사냐, 혹은 해당 기업이 지분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좀 더 넓혀서 아니면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오랜 기간 하락해서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했느냐. 크게 이 2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오늘 이 부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은 전반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과거에 뉴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을 강조를 드렸고요. 여전히 실적이 아직까지 중요한 시장입니다. 적어도 5월 20일까지는 실적 장세 계속 될 거고,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저점에서 간혹가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지금 같은 시장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흑자 전환을 기록했던 종목군들 3개 소개해드렸죠. 이런 종목군들 꼭 계속 여러분들 계속 같이 보신다면은 이 종목 좋은데? 그냥 딱 보이실 겁니다. 이런 종목군 잘 사서 갖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1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종목군들은 저도 제가 있는 종목투방 안에서 계속해서 매수, 매도 가격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유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 강조드렸던 기업이고, 차트 설명드렸고, 방향성과 함께 이슈까지 짚어드리면서 매수하자마자 여기 이제 5거래일 만에 상승 시작해서 불과 2주도 안 돼서 타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 기록한 종목이고요. 네. 해당 종목뿐 아니라 스레스라는 종목도 반도체 이슈 터질 때 공략해서 하루 만에 20% 이상 올랐고, 아방컴퍼니 저출산 관련주죠. 최근에 공략해서 하루 만에 29% 올라주었고요. 유니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 공략해서 3일 만에 17% 올랐습니다. 네. 이 외에 뭐 최근에 화장품 삐아라는 종목도 이제 뭐 매수하자마자 2일 만에 20% 올랐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종목이죠. 해당 종목도 매수하자마자 바로 이제 하루 만에 22%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종목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 그런 시장이에요. 대형주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종목 안 갑니다.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 중소형주, 중견기업 이런 종목 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공개해드린 히든 종목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종목 톡방 안에 종목명 올려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특정 산업 안에서 특정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선 그 산업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이제 납품하거나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 많이 강조드렸던 2차전지, LNF 5만 원대 초반대 말씀드렸고, 2차전지는 배터리가 그죠? 배터리가 전기차 안에서 원가 비중이 높고 그 안에 양극재가 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LNF 세계 최초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강조드렸죠. 그리고 나서 5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5배, 6배 갔습니다. 전 사실 25만 원, 30만 원까지 기대했었는데 네. 더 치고 올라와서 35만 원까지 갔죠. 사실 시장은요, 이런 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그리고 명분, 시점, 때를 잘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2025년 로봇 AI가 주도할 것이다.
의심하는 분들 없으시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히든주목 같은 경우는 삼성 계열사의 편입이 완료된 기업입니다. 여기 들어서 로봇 핵심 부품 사겠고요. 감속기를 납품,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잘 보시면 하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120 이평선, 6개월간의 장기 이평선이죠. 해당 이평선을 뚫는 시도가 이때 상한가 나오면서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특정 매물대를 뚫을 때 상한가로 출발한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올라갈 땐 이전에 정고점 혹은 정고점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 급등주, 폭등주는 혹은 단타, 대부분 기법은요. 상한가에서 가장 먼저 출발을 합니다. 상한가 가장 기본적인 존재고요.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윗골이 그리는 장대 한번 나왔다가 또 빠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122평선을 최근에 돌파 시도가 한 번, 두 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터졌던 이때 돌파까지 합친다면은 최근 돌파는 세 번째 시도가 되겠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나요? 특정 매물대, 저항대를 돌파할 때 통상 세 번 다음에 돌파할 때는 네 번째 시도 때 암묵적으로 시장에서는 돌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막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고요. 로봇에서도 감속기, 중요한 로봇 관련된 감속기를 만드는 핵심 부품사 되고요. 삼성 계열사 편입이 완료된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올랐죠. 해당 종목 중견기업이고 시총도 낮습니다. 해당 종목 꾸준하게 흑자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저와 함께 해당 히든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방송 끝나자마자 해당 히든 종목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또 호실적을 만들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죠? 저희 한미스탁 히든 종목 공개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유망 섹터에서 주도주, 바로 로봇주 관련이었죠.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발빠르게 입장하셔서 구체적인 종목명과 타점까지 완벽하게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정보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미국장에서의 본격적인 보물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보고 갈게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낙관론에 간밤 CPI 지수까지도 발표가 되면서 사실 양호한 성적에 투심에는 크게 악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가 사임한다는 소식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물가 안도감 속에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이번 주 후반에는 소비 관련 경제 지표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만큼 또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뉴욕 증시 상황과 그리고 미국장에서의 이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저점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또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금리 인하는 또 언제쯤 이뤄질 것인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쯤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매수 타이밍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준 입장에선 6월 달 특히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6월 달에 하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 잘 나다 보니까 6월에서
7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이전 수치는 2.4%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지난달 기준 2.4%였었는데 어제 발표되기 전에 시장 예상치 또한 2.4%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2.4가 아니라 2.3으로 발표됐죠. 네. 딱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물가 가격 상승, 소위 말하는 인플레 타겟이라는 걸 설정하고 정책을 펴니다.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 그리고 두 번째가 물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시장 아직까지 든든하죠. 근데 문제는 물가예요.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팬데믹 터진 이후로 지수가 피크를 찍었다가 우크라 전쟁이 나오게 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물가, 유가도 오르고 밀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물가가 거의 그때 당시에 이 CPI 지표가 거의 9%까지 치솟습니다. 9%.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제 3% 깨고 내려가서 2% 초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 이 CPI 물가를 보고 고용을 보고 금리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물가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죠. 적어도 2%까지는 내려와야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4월 달에 CPI 지표가 2.3이라면은 앞으로 두 차례 좀 더 내려가서 2.2, 2.0까지 오게 된다면 빠르면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또 시장에서 한 번 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자, 현재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잘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때 빨간색 선을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돌파했다가 떨어졌다가 트럼프 당선돼서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빨간색 선이 과거의 정 라인대였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을 다시 한번 최근에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주봉 상승세트죠. 나스닥 지수가 빨간색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베어마켓, 소위 말하는 하락장이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통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빠지게 되면은 베어마켓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S&P 500 지수 반등이 나와주었고 나스닥 지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더 나빠질 이유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라 보고 있고요. 또 여기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 사이에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있는 만큼 일시적인 지수 조정은 있을지언정 일부 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도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또 미장도 살짝 조정이 나올지언정 여전히 무게는 중장기 방향성 상방으로 이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간밤에 미장 증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눈 아프실 텐데 자, 눈 감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S&P 500 지수는 어제 0.7% 상승 마감했고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1bp 상승한 4.4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텐트럼 금리 발작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최근에 금리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증가에 따른 지수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도 점차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결국 한 번 더 미국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도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를 보겠습니다. 미국 무역 전쟁 휴전과 더불어서 CPI가 하락하게 되면서 기분 좋은 상승세 랠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휴전 합의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2021년 이후에 최저 연간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미국 전쟁에 따른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6월, 7월 사이에서 CPI 지표를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안정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과연 6월, 7월까지 CPI 지표가 더 위로 날뛰지 않고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AMD가 사우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졌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레버리지, SOXL,
또한 어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들어서 아랍 에미리트가 100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 칩을 수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 또한 최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되면서 호재 더블로 터지면서 엔비디아도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기업 실적 호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에 상장된 기업 중에 77%가 무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1분기 1월, 2월, 3월 이때는요. 아직까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여파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전 터지지 않았나요? 하실 텐데 대부분 기업들은요. 보통 이렇게 1, 2, 3월 이때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생산 과정에 프로세스에 들어간 원자재는요. 이미 그 전에 사옵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선물, 거래 수합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약정한, 서로 약속한 원자재 가격을 토대로 거래를 하는데요. 이 거래가 보통 3개월 단위에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4, 5, 6, 2분기 실적 때 과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 실적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도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 성장률이 이제 예상 6.2%인데 실제로 13.1%로 측정이 되면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 보시게 되면은 사우디가 미국에 1조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하면서 MOU를 이제 체결했다 발표했고요. 에너지, 식료품 등 전반적인 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파월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제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파월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한테 계속 금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럼프도 관세를 그동안 높게 매겼다가 시장 부담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중국과 함께 금리 인하하는 양자 체결을 이제 이뤄왔는데 앞으로 이 금리 인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7월 달에 이루어질 텐데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CPI 지표가 2%까지 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무역 전쟁이 현재 다행히 관세 인하가 많이 진행이 돼서 10에서 25%까지 현재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에도 이런 고정비 원자재 부담을 이겨내고 실적 잘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2분기 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제 실적 전망을 하향하고 CEO가 사임하게 되면서 어제 장중 17%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S&P 500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24%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태양광주는 감세한 초안 발표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대부분 종목 또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뿐 아니라 어제 원전 관련된 실적 발표한 SMR 혹은 오클로라는 기업들도 어제 호실적 발표 속에 그저께 급등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이어 연결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지켜볼 만한 자리에 왔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미국 시장과 연관 지어서 신재생 쪽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악재가 나오면서 미끄러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원전 관련된 이슈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SMR 산의 이제 현재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만 보는 것보다는 미국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도 있겠죠. 최근 많이 올랐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원전 관련주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시간 날 때 같이 한번 다뤄보겠고요.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이렇게 특정 종목, M7 종목들에 대한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브리핑 드리면서 타점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또 최근에는 이제 13% 급등 나오기 전에 브리핑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게 4848, 4989 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현재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인텔 뭐 이런 종목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많은 투자 정보 인사이트 받아가시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미장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미국장에서의 하락장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요즘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이런 이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금리 인하 예상 시기와 그리고 현재 미장에서의 체크포인트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또 다행히 흐름 따라서는 랠리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관세 인하가 또 정확히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보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직접 그 투자 인사이트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발빠르게 정보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지금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입장하셔서 정말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미국장에서의 마지막 히든 종목 하이라이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미국장에서의 히든 종목 좀 줄 수익을 기대하기는 그동안 어려웠어요. 시장 네네.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힘든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히든 종목을 찾는데 좀 집중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걸 또 격파해 주실 중요한 히든 종목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사실상 미장 안에서는요.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많은 분들이 M7 종목밖에 모르는데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밖에 모르는데 요즘 이제 완전 반등은 보여주었지만 그 전에 지수가 늘 빠질 때는요. 많은 분들이 이거 사면 뭐 하나 손실 볼 텐데 하실 텐데 어차피 올라간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운드 하운드 AI라는 종목도 있고요. 해당 종목은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고 나서 22% 가량 올랐고요. 또 이제 BBAI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최근에 뭐 SMR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죠. 뉴스케일 파워 소개해 드렸고 해당 종목은 이제 또 최근에 어제였나요? 아마 제 기억에 그저께였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때 아마 주가가 20% 이상 올랐고 거의 25%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 수요, 전력 기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게 말씀드린 BBA, AI 종목, 그리고 사운드 하운드 AI, 그것도 AI 종목이죠. 여기 들어서 SMR, 뉴스케일 파워, 원전 관련주입니다. 모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이죠. 오늘도 소개해드릴 종목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걸 꾸준히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과거에 제가 브리핑 도와드리고 나서 5일 만에 주가가 2배 뛴 종목이고요. 현재는 시장에서 대부분 악재가 반영되고 또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습니다. 여기 보시는 저점 찍고 주가 반등 나오면서 현재는 이 구간 주가상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쪽은요. 올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도지부서, 그죠?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시, 정부 효율 부서 안에서는요. 이 AI 쪽을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왜? 머스크가 한 사업이니까. 여기 더불어서 네. 현재 러우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큰 전투기나 탱크보다 드론이 현대와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 국방, 군수 이쪽도 드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드론 중에서도 이제 AI 쪽을 탑재한 드론이 되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한 업종이 국방 쪽에 해당이 되면서 AI와 결합한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국방과 더불어 AI,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 되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고점에서 거의 14,000원에서 빠지면서 현재 5,000원까지 다다랐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이선 올라갔다가 빠진 구간 있죠? 이 변곡점 가격대가 10,000원입니다. 라운드 피어가죠. 올랐을 때 4배, 5배 올랐다면 떨어지고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적어도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당 히든 종목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미리 잊지 않으셔서 방송 끝나자마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점 매수할 AI 관련주 여러분의 계좌에 효자 종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자부합니다. 네, 꼭 정보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한미스탁 4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